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충남방송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제22회 충청남도 노인의 날 기념식이 지난 29일 충남도청 문예회관에서 열렸습니다. 김명진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충청남도가 지난 29일 제22회 충청남도 노인의 날 기념식을 문예회관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날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노인회원 6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유공자 표창을 시작으로 경로당 프로그램 발표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양승조 도지사는 대한민국의 어르신들은 정부와 후손으로부터 충분히 존경받고 대접받을 권리가 있으며 충남도와 중앙정부와 연계해 충남의 어르신들이 보다 더 행복하고 존엄과 품위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전쟁과 보릿고개라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세계에서 가장 못 살던 나라를 세계 12위 경제 대국으로 만들어 단단한 민주주의 또한 일궈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명진입니다. 충청남도가 당진과 평택항 서부두 매립지 관할권 회복을 위해 당진시에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김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청남도는 지난 29일 충남도계 및 당진 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와 당진시에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당진과 평택항 서부두 매립지 관할구역 결정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매립지 관할권 회복을 위해 이번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간담회가 끝나고 당진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열린 촛불 집회 현장을 방문해 시민들과의 소통을 나눴습니다. 양승조 도지사는 당진 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회복을 민선 7기 도정의 최우선 현안 과제로 삼고 최상의 대응 태세를 마련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범시민대책위는 지난 2015년 7월 27일부터 지난 29일까지 1191일째 촛불 집회를 열고 있고 헌법재판소와 미른 시위는 2016년 9월부터 789일째 진행 중입니다. 복지TV 뉴스 김수아입니다. 충청남도가 충남 농산물에 대한 인지도 향상과 판로 확대 방안 모색을 위해 지난 31일 충남호감 전국 바이어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현장의 소식을 김명진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충청남도는 충남호감 전국 바이어 초청 간담회를 보령 한화콘도에서 열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충남 농산물에 대한 인지도 향상과 유통시장 정보 공유 등을 위해 마련됐으며 양승조 도지사와 전국 유통업체 바이어, 충남 오감 참여 농협 관계자 등 14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유공자 표창, 도지사와의 대화, 생산자와 바이어 상담회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도지사와의 대화에서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수입 농산물 점유 비율 증가에 따른 우리 농산물 가격 하락 문제를 지적하면서 농협과 유통업체 관계자들이 지속적인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광영 원예 브랜드인 충남오감은 현재까지 4,429농가가 참여해 801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으며 매출액 1,000억 원 돌파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명진입니다. 대한민국 국제농기계자재 박람회가 천안시에서 지난 31일 개막식을 갖고 4일간의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황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18 대한민국 국제농기계 자재 박람회를 지난 31일 천안 삼거리 공원에서 개최했습니다. 개막식을 시작으로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구분영 천안시장, 시의장, 지역 국회의원과 관람객 5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4일간의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33개국 460개 업체가 참여해 총 432개 품목을 전시하고 다양한 농기계를 선보여 수출 상담 등이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특별관에서 4차 산업기술이 적용된 무인 자율주행 트랙터, 드론, 농업용 로봇이 전시돼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신기종 첨단 농기계에 대한 농업인들의 관심이 입증돼 농업의 새로운 미래상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지TV 뉴스 황준호입니다. 충청남도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구직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지역 최대 규모의 청년 채용 박람회를 열었습니다. 김명진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충청남도가 도내 청년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열렬 청년 잡다한 페스티벌을 지난 1일 천안 나사렛대 잔디광장에서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총 294명 구인을 목표로 도내 우량 중견과 강소기업 40개사가 참가해 현장 면접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우수기업 설명관, 직무 설명관, 현장 면접준 등 총 93개 부스가 운영됐으며 기업 소개와 채용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위해서 특별 취업 컨설팅을 함께 진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양승조 지사는 민선 7개 충남도는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충남 일자리진흥원 설립과 지역대학 장학금 및 취업 지원, 청년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지원 등 공약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명진입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지난 1일 열린 제4회 환황의 포럼에서 한중일이 힘을 모아 평화와 번영의 환황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선행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민국 충남도지사 양승조입니다. 충청남도는 지난 1일 제4회 환황의 포럼이 롯데 부여리조트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포럼은 한중일이 힘을 모아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환황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열렸습니다. 이날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환황의 평화 정착 전망을 주제로 양승조 도지사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노력과 평화 경제론, 남북 교류 협력 도추진 전략, 환황의 이니셔티브 시행 전략 등을 밝혔습니다. 이날 포럼은 환황의 상생과 번영의 시대로라는 주제로 개회식과 특별 세션, 본 세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환황의 평화 정책을 위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분명히 하고 그 의지를 더 확고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충청남도가 지속가능 발전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산업을 선도해 나갈 걸로 보입니다. 복지TV 뉴스 이선행입니다. 오늘의 영상 만나보시죠. 유익한 복지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복지톡톡 시간입니다. 초보 부모들은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실 텐데요. 출산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가 있다고 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인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문 교육을 받은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 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가 본인 부담금을 합산해서 중위소득 기준 80% 이하 출산 가정이어야 합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2인 가구당 직장가입자는 71,374원이어야 하고 지역가입자는 59,490원이어야 합니다. 또한 직장과 지역 혼합가입자면 71,788원이어야 하는데요. 4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112,792원, 지역가입자 126,195원, 혼합가입자 114,241원이어야 합니다. 2인 가구부터 8인 가구까지 기준 중위소득 80% 판정 기준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출산 예정일 전 40일 또는 출산 후 30일 이내에 있는 산모여야 합니다. 다음은 예외 지원 대상도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희귀 난치성 질환인 산모. 둘째,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셋째,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넷째, 셋째 아이 이상 출산 가정.
5번째, 새터민인 산모. 6번째, 결혼 이민인 산모. 7번째, 미혼모인 산모. 8번째, 둘째 아이 이상 출산 가정. 9번째, 북만 취약지인 산모. 마지막으로 10번째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 출산 가정입니다. 이미 다른 지원을 받고 계신 분들은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기초생활보장해산급여를 수급한 사람. 두 번째, 긴급복지해산비를 수급한 사람. 세 번째, 입양숙려기간 모자 지원. 단 여기서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 사업은 중복 지원으로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유사한 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건강관리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 기간이 다릅니다. 예시로 첫 출산이 쌍생아인 경우 둘째아에 해당되고, 단태아 출산 후 쌍생아를 출산하거나 쌍생아 출산 후 단태아 출산한 경우 여기에선 셋째아 이상 해당됩니다. 두 번째,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단태아 경우 첫째아는 10일, 둘째아는 15일, 셋째아 이상은 15일인데요. 쌍생아의 경우 둘째아는 15일, 셋째아 이상은 20일입니다. 3태아 이상 및 중증 장애 산모는 20일인데요. 표준 서비스 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복지로.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나 사회서비스 바우처 소셜서비스.or.kr 홈페이지에서 문의 가능합니다. 지원 절차는 서비스 신청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 및 인터넷에서 신청하실 수 있고, 사실 조사 및 심사를 보건소에서 조사하는데요. 시군구의 등록 요건을 갖춘 민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네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새로운 복지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복지톡톡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장애인 수험생들에게 제공되는 편의는 시험 시간이나 문제집 크기를 늘려주는 등 개인적인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일률적인 편의로 실제 현장에서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낯선 환경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장애의 경우 당일에 별도의 시험실을 제공하는 것은 더욱 큰 두려움을 줄 수 있는데요. 시험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애인 학생들에 대한 배려와 편의가 담긴 교육 환경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TV 충남방송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